가장 중요한 게 이 비례율을 높여야만 권리가액이 높아지는 구조가 나온다. 분담금이 더 늘어나면 추진을 할까요? 당연히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호가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고 가격 하락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지금 현재 서울 외곽 강북권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전망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2022년 집값 하락에서 23년, 특히 24년도 이 강남 핵심권 재건축 아파트 그리고 신축 아파트가 이 부동산 시장을 선도해서 가격 상승을 다시 반등으로 이끌어갈 거다. 그리고 정고점까지 회복되거나 오히려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아파트도 생겨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자, 다만 추후에 올 수 있는 대세 하락장, 그 대세 하락장은 대내적 요인으로 집값이 하락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추후에 또다시 올 수 있는데, 그런 시기에는 오히려 이런 재건축 아파트의 낙폭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올 수 있는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수익성은 떨어지고 그리고 사업은 정체되면서 조합원들과의 분쟁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시간은 시간대로 경과될 수 있고 사업은 지체되면서 수요가 감소되어 앞으로 시장의 상황에 있어서 재건축 아파트는 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뒤에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판서로 쉽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노원구 월계 시형 아파트의 전용 51제곱미터 호가가 최근 6억 1,9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6억 원대 중반에서 7억 원까지도 거래된 바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미성 미융 353차 미미삼 아파트가 강북 대표의 재건축 단지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아파트에서도 가격이 계속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단지들은 전용 면적 33에서 59 소형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고 대지 지분도 15평 이상으로 넓은 편이어서 재건축 사업성이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 단지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호가는 2021년 9월과 비교했을 땐 3억 원 가까이 떨어진 가격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정고점까지 올라가기는 아직 강북권 지역일 때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노원구 재건축 단지들의 고전은 미미산뿐만 아니라 또 상계주공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분담금이 늘어나는 구조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노원구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재건축 분담금 때문입니다. 상계주공 5단지의 경우 재건축 후 전용 84제곱미터에 들어가기 위해 가구당 5억 원씩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일대 상계주공 10단지 등 다른 재건축 단지들 역시 10평 초반대를 기준해서 4억 원 이상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분담금은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클 겁니다. 노원구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적용되는 9억 원 이하 아파트 비율이 90%가 넘고 한때는 2030 영끌족들이 가장 많이 몰렸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분담금 부담감과 부동산 시장 위축이 겹쳐지면서 하락 거래 비중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분담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보니 실거주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신축 아파트를 받아도 사실상 그 아파트에 내가 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또 계속적으로 지체될 가능성도 매우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지 뒤에 판소를 통해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그가 발표한 아파트 분양 가격의 평당 기준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전국 평균에서 바라봤을 때 2022년 12월 달, 요 당시에 평당 기준이 1,550만 원이었습니다. 1,550만 원. 그리고 1년이 지나 2023년이 되었습니다. 1년 지난 23년 12월 달에 평당 기준이 약 1,750만 원이 됩니다.
대폭 인상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33평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 한 평당 1,550만 원이니까 분양가격은 5억 1천만 원이 나왔었을 건데 1년이 지나 1,750만 원으로 평당 기준이 높아졌다 보니 33평 기준에서 얼마 나오는 겁니까? 5억 7천만 원이 나오게 되더라. 약 6천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인상이 되면 될수록 수요는 감소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서울은 어떨까요? 서울은 더 심각합니다. 자, 서울의 2022년 12월 달 기준 평당 기준이 약 5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 2023년 12월이 됩니다. 약 500만 원이 올라가서 5,5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33평 기준에서 환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약 9억 9천이 나옵니다. 9억 9천. 자, 이제 10억 가까운 금액의 분양가격이 2022년 12월 평균치였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 33평 기준이 얼마까지 상승이 되었냐면 11억 5천까지 상승이 되었던 겁니다. 약 1억 6천만 원 정도가 1년 뒤에 인상이 된 겁니다. 이렇게 분양가격이 자꾸 상승이 되면 될수록 정비사업에는 굉장히 악영향으로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수요는 앞으로 더더욱더 감소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되고 또 조합원들과의 분쟁이 계속 짙어질 수밖에 없고 또 정비사업 추진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가장 큰 원인은 분담금이 늘어나는 구조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담금. 자, 첫 번째. 자, 그러면 이 분담금은 어떻게 산출이 되는 걸까요? 자, 이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 조분가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권리가액을 차감하면 분담금이 산출이 되는데, 자, 쉽게 조합원 분양가가 10억이라고 합니다. 10억. 예시입니다. 10억. 여기에 권리가액이 약 6억 정도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담금은 얼마가 되는 걸까요? 4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조합원 입장에서 또는 투자자 입장에선 이 분담금을 줄여야 좋겠죠. 자, 그러면 이 분담금이 줄어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조합원 분양가가, 조분가가 낮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권리가액은 높아야 좋을 겁니다. 오히려 이런 현상으로 가게 되면 분담금을 내지 않고 환급을 받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담금이 줄어드는 쪽으로 수요는 더욱더 집중할 수밖에 없을 거다. 자,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가 더 낮아져야만 더 좋아질 텐데 지금 일반 분양가도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조합원 분양 가격이 낮아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겠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요 권리가액이 높아져야 분담금을 더 줄여줄 수 있는 요인이 작용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출이 될까요? 권리가액. 자, 이 권리가액은 감정가액의 비례율을 곱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비례율은 사업성을 뜻하는 건데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감정가액이 5억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내 지금 살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가치가,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5억이 산정이 됐다. 근데 이 사업성 비례율이 120%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권리가액은 얼마가 될까요? 6억이 되는 거죠. 6억. 이렇게 해서 권리가액이 산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권리가액이 많아야 좋겠죠? 그죠? 권리가액이 높아야 좋다, 우리한테는. 이게 높으려면 어떻게 돼요? 감정가가 당연히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비례율도 마찬가지 높아야 좋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감정가는 사실 우리 노후된 아파트나 뭐 빌라 이런 정비사업 단지의 주택들을 보게 되면 건물에 대한 가치는 잘 산정되지 않습니다. 거의 토지의 가격만 산정이 되죠. 그래서 감정가는 크게 올릴 수가 없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비례율을 높여야만 권리가액이 높아지는 구조가 나온다. 그래서 이 비례율이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비례율은 어떻게 산출이 되는 걸까요? 자, 비례율은 종후 자산 총액에, 요게 이제 종후 자산 총액이라는 건 총수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총수익. 그래서 예컨대 분양수익을 얘기할 수 있겠죠. 분양수익. 요 총액에 총 사업비를 차감합니다. 자, 이 총 사업비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대표적으로 뭐 이자도 있고 공사비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뭐 인건비도 있고, 모든 내가 지출한 그 단지에서 지출한 총 지출을 총 사업비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차감한 걸 종전 자산 총액으로 나누게 됩니다. 요 종전자산 총액은 우리 감정가 있죠? 요 감정가의 총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또는 주택 단지마다의 감정가의 총액을 종전자산 총액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곱하기 100 기준을 하면 비례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기준으로 따지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다시 종후자산 총액, 우리 조합원 분양뿐만 아니라 일반 분양까지 해서 모든 총 수익이 얼마가 발생이 되었냐면 약 6천억 정도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6천억. 그리고 총 사업비가 약 3천억 정도 발생이 되었다. 그리고 총 자산 총액이, 감정가의 총액이 약 2,500억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비례율이 얼마가 나올까요? 120%가 나오겠죠. 비례율이 120%가 나오다. 자, 따라서 이렇게 120%가 나오다 보니 감정가의 5억에 120%의 권리가액이 6억이 되는 거고, 또 조합원 분양가가 10억으로 산정이 되었으니 권리가액 6억을 차감하면 분담금이 4억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라고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후자산의 총액이 높아야 우리한테는 좋은 상황으로 갈 겁니다. 따라서 우리한테는 총수익이 많아야 되겠죠. 총수익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총 지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감정가액은 당연히 총액은 그대로 있겠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가지, 수익은 많아져야 되고 지출은 줄어들어야만 비례율이 높게 나올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양수익이 많이 나와야만 합니다. 근데 분양가격이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1년 사이에 서울 기준에서 평균 기준 약 1억 6천만 원 정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 아파트 시세만큼 분양가격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청약을 도전하는 수요도 감소될 수밖에 없고, 또 감소되면 미계약분, 미분양이 생기면서 총수익이 감소되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예컨대 만약에 총수익이 한 5,800억 정도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총수익이 떨어져서 5,800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사업비가 이자 부분, 공사비도 지금 뭐 한 2년 전만 해도 평당 한 500만 원 정도의 수준이었던 게 지금 현재 700만 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도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인건비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구조이고, 그죠? 또 자재값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PF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구조이죠. 또 여기에 분담금이 늘어나고 이렇게 갑자기 공사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행사와 조합원들의 분쟁이 되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이뤄지면서 이자 비용은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분담금을 늘어나게 하는 요인이 작용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약 3,300만 원 정도로 늘어났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감정가 총액은 그대로인데 총 수익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총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비례율이 얼마나 될까요? 100%가 되는 거죠. 100%. 그러면 감정가액이 5억인데 비례율이 100%면 권리가액도 똑같이 5억이 되는 거고, 자, 권리가액이 5억이 되고 조합원 분양가는 10억으로 산정이 되었으니 내 분담금은 5억이 되는 거네요. 따라서 기존의 분담금보다 약 1억 정도가 이렇게 되는 순간 증가되는 거다. 그러면 가뜩이나 내가 내야 할 분담금에 부담이 있는 조합원들 입장에서 분담금이 더 늘어나면 추진을 할까요? 당연히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경기가 악화되고 또 내수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는 지속적 감소가 이뤄지게 된다면 또 이런 곳에는 투자자가 유입이 많이 돼야만 하는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투자수가 들어오기가 어렵겠죠. 결국엔 실수요가 받쳐줘야만 하는 시장으로 전개가 될 텐데 이런 재건축 아파트는 실수요가 들어오기가 어려운 아파트고 실수요가 들어와도 어떻게 돼요? 분담금이 늘어나니까 더 들어오기가 꺼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호가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고 가격 하락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정비사업 우리 잘 판단하고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분석도 해가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지 또는 아니면 중단기적인 부분에서 수익성을 높이는 구조로 가야 될지 여러 가지의 전략을 잘 세워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